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뭐 바라보는 제 심경은 네. 어떤 한국 민주주의의 파국적 상황, 음. 어떤 국가의 민주공화정의 기본은 토대가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네. 어떤 다시 재야만화되는 이런 어떤 그 21세기 정치가 펼쳐지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단순히 민주당의 위기가 아니라 국민의 위기다. 국민의 또 위기다. 민주주의의 위기다. 음.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 상처를 회복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까. 이런 점에서 참 다음 세대들이 이걸 뭐라고 볼지 네. 아주 착잡한 상황이네요. 지금 착잡한 상황이다. 상황이. 예. 네. 그래요. 뭐 이 역사의 기록이 어떻게 될지 나중에 우리가 또 돌아보겠지만 너무나 예. 참 안타깝고 또 한편은 좀 화가 나고 그런 위기 상황 우리가 맞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깝고 처절하고 네. 저기 뭐야 야만적인 정치죠. 음. 이제 그 저 대통령은 그냥 모든 사고는 대통령이 치는데 주로 장관이나 당에서 이제 수습하고. 이제 따까리들이 그거 이제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예.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러느라고 이제 또 목불인견의 상황이 벌어지고 네. 야당 대표가 이제 거의 20일에 20일 넘었죠. 아마. 22일째 단식을 하고 22일째 있습니다. 지금 네. 단식에다가 지금 굉장히 어떤 그 지금 건강 상태가 상당히 우려되는 지금 시점이거든요. 네. 이런 가운데서 이제 거기다 체포동의안 이것까지 이제 발의가 돼가지고 이제 곧 표결이 있겠습니다만 어떤 네. 결과가 나오더라도 앞으로 극심한 갈등은 불가피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뭐 여야 관계에서도 그렇지만은 네. 당 내에서도 음. 이 후유증은 상당할 것 같다. 이러면서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이제 방송 중간중간 본회의 상황도 좀 보여드리면서 예. 진행을 할 텐데, 자, 뭐 우선은 이 배진교 정의당 네. 원내대표의 비교수단체 대표연설 뭐 네. 진행이 될 테니까요. 예. 글쎄 왜 또 하필이면 오늘 예. 대표 연설 시간이네요. 예. 하필 또 일정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뭐이 메시지는 뭐 좀 하필 또 오늘이기 때문에 만약에 묻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어쨌든 국회 본회의 상황과 저희 스튜디오 또 지금 국회 앞에 뭐 민주당 당원들 지지자들 포함해서 지지자들 시민들 지금 많이 모여 집회가 있어요. 아까 송영길 대표가 조금 전에 연설하고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집회 현장, 네. 국회 또 저기 이제 그 긴박하게 벌어지는 각 당 이제 원내 내부에서의 상황 네. 모든 게 지금 한꺼번에 파상적으로 그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급박하고 그러게요. 아주 해석이 난해한 그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다양한 현장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윤석열 정권의 뭐 외교 안보 국방을 포함해 가지고 뭐 경제도 마찬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지금 아우성이 들리고 있다. 저는 이런 느낌이 들던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제 20%대 지지율이 나왔고 다시 그거 내려갔더라고요. 아니라도 30%대 네. 그 초반에 머물러 있어요. 음.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지금의 대통령의 국장 단계는 네. 마치 끝을 보자는 무언가 그 보이지 않는 존재하지 않았던 전쟁을 만들어서라도 끝장을 보겠다는 어떤 그 도끼와 오만이 이제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 사실 이런 어떤 그걸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게 어리석음의 3단계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집착하는 단계, 욕망하는 단계죠. 네. 두 번째는 그것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 터지는 분노의 단계.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어리석음의 어리석음의 단계인데 히틀러가 야망을 꿈꿨단 말이야. 야망.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 하다가 분노를 선동해가지고 했는데 성공했어요. 네. 그래서 체코, 헝가리, 폴란드를 접수하고 프랑스까지 접수했죠.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이제 어리석음의 단계로 가면 모스크바를 침공해요. 이게 이제 파멸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두 번째 단계. 이제 분노의 단계거든. 분노의 저게. 단계다. 분노의 단계라고요. 그리고 네. 밀어붙이고 일견 통했다고 보는 거예요. 아하. 이게 히틀러가 이제 프랑스를 침공할 때 상황이에요. 근데 멈추질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앞에 역사적인 선례를 봐도 멈추기 힘들잖아요. 멈추질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중에 러시아 원정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독재자의 몰락이 대부분 경로가 비슷해요. 이런 경로로 몰락하는 거거든요. 네. 멈추지 못해서.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도발할 때 분명히 그 어전 회의가 열려가지고 예. 그 중일 전쟁 때는 1937년에 히로히토 일본 왕이 만주군 사령부에 지시를 내리는데 네. 절대 확전하지 마라. 그때 만주 사태가 발발했을 때 그 현장만 수습하고 네. 더 이상 진격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만주군 사령부에 눈앞에 전과가 놓여 있는데 왜? 이래가지고 말을 안 들어 문민 통제에 실패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일본의 히로히토 왕이 이제 그 지시가 전달되는 통로가 대본영이라는 전쟁 수행 기구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데 네. 거기서 어전 회의 결정을 내려보냈는데 만주의 그 독일 육사 출신들의 네. 그 엘리트들이 여기서 머뭇거리고 우유부단하면은 청년 장교들이 언제든 치고 올라와 가지고 하극상을 할까봐 두려워서 예. 필요 없이 과격했거든요. 그게 오늘날 국민의힘의 윤핵관의 행태입니다. 그래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이제 그 호전적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친 듯이 전쟁의 광기에 몰려간 거거든요. 그래서 중일 전쟁이 발발했는데 네. 의외로 중국의 저항이 너무나 거셌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네. 이제 40년대 가가지고는 미국이 일본을 갖다 경제 봉쇄를 진행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때 뭐 이렇게 원유도 되니까 그렇고 기름도 그렇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전쟁의 광기가 걷잡을 수 없어진 거예요. 그게 그 42년인가 그때 그 왜 진주만 공습으로 공습. 네. 네, 이어지게 된 건데 멈추질 못합니다. 아. 한 번 이게 이 광기가 발동이 걸리면 멈추질 못해요. 그런데 예. 윤석열 대통령 보면은 이 군국주의자가 실패하는 전형적인 경로를 가는데 저게 바로 어떤 파시즘 군국주의의 실패 역사예요. 네. 극우의 몰락사죠. 극우의 몰락사. 극우의 몰락사, 잔혹사. 국가를 파멸로 이끄는 건데 네. 지금 이래 보면은 어떤 윤 대통령의 모든 그 시야를 가리는 게 분노와 적개심입니다. 싸우자는 거. 근데 이 지혜의 칼을 녹슬게 만드는 감정이 분노거든요. 거기서 이제 어리석음의 단초가 마련돼 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리석음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 단계는 아마도 내년 총선이 될 겁니다. 거기서부터는 그 상당히 무리한 도박을 하는데 지나치게 위험한 선택을 하면서 이제는 어떤 거의 정권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 될 것이다. 네. 그게 이제 검사나 이런 어떤 강경파들, 뉴라이트 유튜버들의 대거 공천이라든가 당의 시스템 무력화,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게 됐을 때, 네. 그때 물러서야 되는데 물러서지 않으면 이제 히틀러가 모스크바 원정한 거하고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이 분수령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건데. 예.